안녕하세요. DNA 입시연구소 이태재 강사입니다. 여름방학이 진행될 고2 인문논술 특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인문논술과 함께 학종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학생부 관리나 아니면 구술도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관심 있는 건 연대, 오직 연대인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 논술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 논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지원해도 되는지,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 다음에 연상서를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대, 서강대 논술에 대해서도 간략히 개괄하고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항목으로 나눠 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2024학년도에는 뭐 지금까지 변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셔도 됩니다. 이미 이제 내신을 반영하지 않게 되었고 수능 최저도 반영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시험 유형이 큰 폭으로 한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유지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2024학년도에는 96명 모집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지금 고3들에 비해서 이제 5명이 줄어들긴 합니다만 문과 기준이에요. 큰 변동은 없다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이 연대 논술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시험일입니다. 시험일에 따라서 경쟁률이 크게 변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를 메인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 여부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정시를 열어놓거나 수능 최저가 걱정되는 학생들이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는 2020년에 이제 학교 영상을 찾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진짜 오고 싶은 학생만 써라 라는 측면에서 수능 변해보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 올해도 요강상으로 10월 첫째 주에 보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21학년도에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능으로 한번 변경이 되긴 했었죠. 경쟁률은 수능 전이면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 지원 경쟁률인 80대 1 전후로 2024학년도에도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80대 1. 정말 높은 숫자죠. 높은 학종 뭐 4대 1, 5대 1 쓰는 거에 비해선 높습니다만 사실 뭐 뒤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이 안에는 허수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본다라고 하면 경영, 언론 홍보, 심리 이 세 개 학과만 기본적으로 약간 높고 나머지는 70대 1, 높아봐야 이제 80대 1 수준으로 상당히 고르게 분포를 합니다. 모집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건 실제로 지원할 때 경쟁률 낮은 대로 써야지 하고 이제 일종의 눈치 작전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결국은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눈치 작전 할 거 없이 어, 빠른 시점에 내가 학과를 확정해서 미리 써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대 논술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가 합격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연도별로 제가 적어놨는데, 2019년 9명, 20년 7명, 21년 3명, 22년 3명입니다. 인문계 전체에서 추가 합격, 즉 서울대를 우선해가지고 빠져나간 학생의 수가 3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면서 연대 논술을 쓰는 학생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 학생들 상당수가 서울대에 붙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대 논술도 붙고 연대 논술도 붙고 서울대 학종도 붙었다라고 하면 이 연대가 추합이 돌아야 정상인데 돌지 않는다는 건 뭐냐? 서울대랑 연대를 같이 써서 서울대를 붙은 학생들도 대부분은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학종을 우선하다 보니까 연대 논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형이 바꾼 거는 기존에는 이제 120분의 두 문항, 똑같네요. 똑같이 나왔었는데 이게 천자 두 문제에서 600자 네 문제로 분할이 됐습니다. 소문항으로 해서 문항 1, 2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구분된 네 문제가 나오고 학교가 밝히고는 영어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포함됩니다. 수리 통계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험 시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문항수가 늘었고, 그 다음에 분량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수리적인 계산 문제가 추가됐습니다. 뭐예요? 정말 어려워진 겁니다. 제가 앞쪽에 적어 놓긴 했습니다만, 2020년에 연대가 최저를 없애면서 입시 전문가 중에서는
경쟁률 한 7, 80대 1 되던 거가 400대 1까지도 터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의가 공개되니까 이거는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닌데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했고 실제로 수능 최저를 없앴는데 그 전해보다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이게 그냥 쉽게 만만하게 보고 준비 없이 도전할 만한 시험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할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변경되긴 했지만 기존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늘었기 때문에 좀 더 강조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료가 한 2년에 한 번 나오던 게 2년에 한 번 나오던 게 항상 나오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중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연대 논술만의 이제 가장 독특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새 제시문을 비교하는 건데 그거는 의외로 이제 유형 변경 전에 후에는 빈도가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나오고 있긴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잘 소화를 할 수 있고 그걸 빠르게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연대 논술에 이제 합격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원과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도 안 봐. 수능 최저도 없어. 그러면 누구든지 지원해도 되는가? 지원 안 하죠. 어,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 제시문이 어느 정도냐면 A4로 뽑으면은 한 페이지가 가득 차는 정도로 제가 이제 문제를 편집하면은 한글 제시문도 이제 짧은 편인 학교가 아닌데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긴 내용을 영어 제시문으로 턱하니 주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졌죠. 시간이 부족해졌는데, 영어를 한글보다 느리게 읽으면 일단 한글로만 돼 있어 2시간에 쓰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빠르게 한글처럼 독해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리가 어렵진 않습니다. 제일 쉬운 학교인 경희대, 이대 수준보다 약간 오가는 정도, 중대보다 약간 쉬운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수능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능 3등급 정도 맞는 학생은 반은 풀고 반은 못 푸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전체 배점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풀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죠. 합격하고는 바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신 수능은 없앴지만 실제 실력으로 영어 수학 실력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격을 노리려면 영어는 가능하면 1등급, 수학은 통합이 된 기준에서 2, 3등급이에요. 예전엔 2등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등급 이내라고 해야 내가 그 경쟁률을 채워주는 허수가 되지 않는 지원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지원해도 되는가? 방금 말한 그런 허수 같은 걸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성균관대나 서강대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70대 1, 8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형성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3합6이라는 최저를 맞춘 후의 경쟁률은 30대 1 전후로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최저가 있든 없든 간에 허수는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해서 전부 허수는 아니죠. 허수는 아니긴 하지만 연대 논술을 써본다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난 정시만 할 거야라고 해도 그냥 원서 내놓는다. 시험 날만 준비 안 하고 보러 간다든지 이런 종류의 허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성대, 서강대 정도의 실질적인 경쟁률을 가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능 전 시험에 따른 영향 때문에 논술 실력하고 기본 학력이 그대로 일치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서울대를 메인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연대 논술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제 그 연대 논술을 쓰는 경우에 이제 크게 둘로 볼 수가 있을 텐데 학종을 쓰면서 연대도 써본다. 연대 카드를 하나를 논술로 써본다라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위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대에도 도전해본다. 라는 경우가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준비해 드리고자 하는 열의는 다릅니다. 논술 위주, 그러니까 논술로 내가 4개 혹은 6개의 논술 상당히 많이 씁니다. 추천하지 않는다라고도 하지만 6개 논술 써서 1년 꾸준히 준비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제일 가고 싶은 학교를 가는가를 별도로 한다라고 하면 합격을 잘 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 내가 논술 위주로 수시에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논술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고2 같은 경우에는 방학특강 정도가 개설이 되고 정규반이 없기도 하지만 저희 학원에 이제 클리닉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종을 쓰면서 연대 논술 좀 써본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학종을 우선하게 되면은 연대 논술을 하나 쓰는데 저 어려운 논술을 그냥 한두 번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할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한 학생들은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추천하는 바는 연대 논술을 쓸 생각이면 최소한 두 개, 적어도 아니면 가능하면 세 개, 연성서 정도를 같이 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내가 수시의 반절,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 주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영구만 쓸 거기 때문에 남는 카드를 논술로 쓰겠다는 학생들은 3학년 때 시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 위주로 해서 특강 위주로 해서 논술의 기초를 다져놓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정도 집중 대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사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파이널 수업이나 추석 특강 같은 걸 진행을 해보면 처음 써보는데도 상당히 논술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읽어냈단 말이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모든 네 문제를 다 균형 있게 쓰고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런 학생이 시간을 미리 방학 때라도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면 진짜로 짧은 시간 준비하고 연대 논술 붙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학종 위주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시험 직전에 일주일만으로는 절대 대비가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대 서강대 논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대는 약간 지금 흐름을 거스르고 있어요. 가장 큰 게 이제 논술을 인원을 늘리는 거의 유일한 대학입니다. 작년에 150명을 뽑았고 올해 160명을 뽑고 지금 고2들 같은 경우는 180명을 모집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성대는 뭐 내신 반영을 작년 제가 이제 2020이라고 써놨는데 2023학년도입니다. 올해 시험부터 폐지를 하고 수능 최저합은 성대 서강대 동일하게 3합 6으로 통일했습니다. 원래 좀 더 복잡해졌는데 그리고 탐구 하나를 거의 유일하게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해서 최저를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대를 갈 수 없는 학력인데 미친 듯이 그 제2외국어나 탐구를 파가지고 3학력을 어떻게든 맞춰서 수리도 없어요. 그리고 논술도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대 하면서 1년 동안 미친 듯이 성대를 써서 절대 붙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이 붙는 학교가 성대입니다. 논술이 쉽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 경쟁을 하려면은 최소한의 완성도를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논술 합격점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95점에 육박합니다. 거의 만점짜리 답안을 쓰지 않으면 떨어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연대 쓰고 그 다음 난 서강대보단 성대야 라고 하면서 성대 쓰고 둘 다 떨어지는 학생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내가 성대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교입니다. 2000자의 100분, 연대랑 비교하면 뭐 비슷한 시간 정도가 될 텐데,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여러 개의 제시문을 종합해서 하나의 질문에 답해보라라는 형태입니다. 한 문제당 이제 6개, 7개씩의 제시문이 주는데, 그거를 이제 아예 분리되게 그냥 두 개씩 활용해가지고 질문 3개가 있다라기보단 하나의 질문에 4개, 많게는 뭐 6개까지의 제시문을 활용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종합해서 하나의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처럼 딱딱하게 정답을 쓴다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통찰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논술 학습 기간이 상당히 짧은 학생들도 의외로 합격하는 학교가 서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두 장을 쓴다. 그리고 나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성대보다 서강대를 도전하는 것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성대 완성도를 높이는 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1년 동안 성대 메인으로 생각하고 쓴 학생들은 그냥 채점을 해본다라고 하면 95점짜리 답안을 사실상 그렇게 사고력이 뛰어나거나 배경 지식이 있거나 뭐 이렇지 않은 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강은 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개강 일정 같은 것들은 학원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이건 이제 변화할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연대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논술은 이런 거다라는 기본기를 익히겠습니다. 기본기를 익히고, 강의는 이제, 논술 강의는 보통 글 쓴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듣는 방식인데, 특강에서는 강의에서 이제 제가, 논술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주안점들에 더 얘기를 해주고,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직접 써보고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글쓰기 시간에 2강 이후부터이긴 합니다. 1강에는 개인별로 상담을, 입시에 대한 큰 그림 같은 걸 상담을 할 거고, 2강부터는 지난 시간에 쓴 답안을 같이 보면서 개인별로 상담과 첨삭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논술만 지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연대 논술 고의에 생각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종도 열어놓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보면 입시에 대해서 고이들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입시 전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면서 본인이 목표를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종을 쓰게 되면 스카이 구술도 같이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구술 준비를 위한 밑작업으로서 논술 수업을 듣는 게 정말 어떤 의미에선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이 구술보다 5배는 어렵거든요. 5배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논술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보통 준비하는 학생 군이 구분이 되게 되는데, 논술을 잘할 수 있는 잘하는 학생들은 구술은 정말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례를 든다라거나 자기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거나 추가되는 유형이 있긴 합니다만, 단순히 얘기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학교별로 대충 서울대 한 문제당 15분, 연대 8분, 고대 12분 동안 한 세트의 문제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서울대 7분 30초, 연대 5분, 고대 6분 동안에 답변하고 질문까지도 주고받는 구조인데, 논술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정도의 제시문 서너 개와 질문 두세 개, 서너 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2시간을 글 쓰는데 뭐 1시간 반을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1시간 20분, 30분 동안 하고 글은 30분 안에 쓰는 겁니다. 이 깊이가 다르죠. 하나의 문제를 깊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답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술 기본기가 갖춰지면 구술의 논리적인 측면은 충분히 쉽게 갖출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뭐 교재나 이제 첨삭 예시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글쓰기 경험이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논술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학생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